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전기도 물도 없이 280명이 생존을 버텨내던 사막 마을 모래사. 밤이면 맹수가 집 앞까지 다가오고 낮에는 50도를 넘는 더위에 아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회관이 붕괴되어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70을 넘긴 족장이 자신의 지팡이를 꺾어불 속에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더는 누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소. 제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게 해주시오. 그러나 그 앞에 선의는 구호단체도 유엔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 기술자, 그가 가져온 것은 거대한 장비도 최신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손엔 직접 설계한 태양광 매뉴얼,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태블릿, 그리고 함께 만드는 법을 담은 손때 묻은 작업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약속뿐인 서양식 쇼겠지. 저런 것들로 어떻게? 족장조차 등을 돌리려던 그 밤, 모래사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국제 NGO 리디안 파운데이션 소속 기술 교육 담당자 클레르입니다. 아프리카에서만 10년째 활동하며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한 모래사 마을의 이야기만큼은 지금도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아프리카 모래사 마을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찾아온 한국인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래사는 사하라 사막 남단 말리와 니제르 접경지대 근처에 위치한 인구 300여 명 남짓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처음 그곳을 방문한 날 저는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이글거리는 태양, 사방은 모래뿐이었고 몇 안 되는 오두막들은 갈라진 진흙벽에 간신히 지붕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전기도, 식수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어른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인근 지역으로 떠나 있었고 마을에는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 있었죠. 그나마 유럽계 NGO에서 5년 전 설치해 놓았다는 태양광 펌프는 완전히 고장나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보여준 펌프는 말라비틀어진 고무호스와 녹슨 배선들로 가득했죠. 처음엔 잘 됐어요. 물도 콸콸 나왔고요. 근데 한 달 뒤에 소리 나더니 안 나와요. 12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그렇게 말하며 펌프 옆에 엎드린 염소 한 마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진짜 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바닥에 모래로 숫자를 쓰며 놀고 있는 아이들 곁에는 낡은 나무판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영어로 스쿨이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 겸 쉼터로 쓰이던 건물이 강풍으로 무너져 내렸고 10살 남짓한 아이 한 명이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붕괴된 지붕 잔해 아래에서 아이를 꺼낸 족장 무바라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관 잔해 곁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족장님은 말씀하셨죠. 10년 전 독일에서 우리 마을에 태양광 물펌프를 설치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동적이었죠. 하루 종일 줄 서서 물을 길어도 모두가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년도 안 돼 태양광 패널이 먼지에 덮여 성능이 떨어지고 배터리도 수명이 다해버렸습니다. 설비를 고칠 기술도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결국 그 우물은 다시 메말랐죠. 그리고 또 5년 전 프랑스 NGO가 정수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였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 기계는 1년도 못 가 그냥 창고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진흙탕 물을 마셔야 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원망과 좌절로 가득한 지난 세월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다음 날 저희 NGO와 협력 중인 한국 NGO 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대의 트럭에서 내린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와 3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예상과 달리 거창한 장비나 대형 태양광 패널이 아닌 공구함과 태블릿, 공책, 연필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에 연필이라뇨? 이토록 절박한 곳에 공구함 하나라니요. 하지만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용기와 가능성의 씨앗이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족장 무바라크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 노인이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등이 굽은 그는 손에 오래된 알루미늄 파이프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파이프는 녹이 슬고 부분적으로 타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저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15년 전
유럽에서 왔다는 기술자들이 설치해준 물펌프의 일부요. 태양광으로 작동한다고 했지요. 처음엔 정말 물이 나왔습니다. 고장난 그날 마을 사람들은 양동이를 들고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또 물이 나올까 하고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썩은 철덩이 하나와 아무도 답하지 않는 침묵뿐이었지요. 그들은 그걸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돌아와 줄 수 있다는 약속이었소. 그걸 아무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고장난 기계보다 무서운 건 희망을 줬다가 꺼버리는 거요. 우리는 그 어둠을 너무 오래 봐왔소. 그 순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건 기술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서진 자리에서 피어난 조용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족장님, 저희는 기계를 설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러 왔습니다. 그는 공책을 펴고 제일 첫 장에 크레용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을입니다. 전기는 여러분이 켭니다. 그날 밤 작은 오두막 하나에서 족장과 청년 몇 명, 그리고 저희 팀이 모여 앉아 처음으로 공동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직접 정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마을 사람들과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던 도움이 아닌 땅속 깊이 뿌리내리는 공존의 시작이란 거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와 기술자들이 준비한 교구들이 마당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모형이 얹힌 나무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결국 전시용이겠지. 사진 몇 장 찍고 가버릴 거야. 한 노인이 웅성이며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신의 눈빛은 마치 무게감 있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마을 기적입니다.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치 사업이 아니라 참여형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청년 5명이 모였고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던 무사 청년은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정말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들었고 화면에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의 원리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림이고 이해이고 결국엔 손과 눈의 언어입니다. 그 말처럼 그림과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설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전달됐습니다. 청년들은 붉은 선과 검은 선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류가 흐르는 구조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전기라는 마법 같은 세계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여성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명 설치 시연이 시작되자 마을 여성 1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중 한 명은 나무 기둥에 직접 배선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할 줄은 몰랐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네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처음엔 구경만 하던 여성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태블릿을 돌려보며 태양광 자동차를 움직이는 영상에 환호했고 이거 우리 마을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시범 프로젝트는 마을 중심부에 세워질 임시학교와 오래된 우물에 설치할 태양광 펌프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조명이 들어온다면 학습은 물론 마을의 미래 자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그것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설치 작업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마을 청년들이 선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조립하며 처음으로 전기를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감각을 느껴갔습니다. 그런데 시범 설치 10일째 되는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버튼을 눌렀지만 우물 펌프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삽시간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발 고칠 수 있는 거죠? 아까는 전기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셨어요. 긴장한 청년 무사는 급히 배선을 다시 점검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투덜거림이 점점 커졌고 어떤 이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때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조용히 무사 청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다 처음엔 실수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직접 회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고 어느 지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 극성이 반대네요. 빨간 선과 검은 선이 바뀌었어요. 무사 청년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쳐버렸네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분명히 실수를 크게 꾸짖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고장나야 다음엔 고장이 안 납니다. 그 말에 무사 청년의 눈이 동그래졌고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구나. 책임을 묻는 대신 기회를 주고 실패를 탓하는 대신 다시 해볼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야말로 오래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말이죠. 이틀 뒤 다시 연결된 우물 펌프는 거짓말처럼 작동을 시작했고 시원한 물줄기가 땅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받았고 무사 청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진짜로 해냈습니다. 그날 모래사 마을에 진짜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물이 터지고 마을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며 희망이 현실이 되었던 날들. 하지만 그 순간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난 생명처럼 모두의 눈앞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바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래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아이들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우물 주변에 모여 있었죠. 마지막으로 배선을 점검하던 무사는 숨을 고르며 펌프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사, 천천히 하게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순간엔 마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땅속 깊은 곳에서 웅웅거리는 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갑자기 펌프 입구에서 첫 물줄기가 퐁 하고 튀어오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공터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왔다. 물이야. 진짜 물이야. 투명한 물줄기가 햇살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고 아이들은 맨발로 물웅덩이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 무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가 만든 전선, 그가 연결한 패널, 그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마을의 심장처럼 작동한 것입니다. 족장 무바라크 씨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요. 이건 신뢰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눈가도 붉어졌고 저 역시도 가슴 한가득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회복이었죠.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분주해졌습니다. 한 명은 회관 지붕을 칠하고 누군가는 들판에서 꽃을 꺾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천 조각을 모아 작은 깃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요? 파디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 떠나신다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지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밝은 가로등 아래 마을 광장에는 수십 개의 촛불과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조명 아래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렀고 청년 무사는 손수 만든 작은 기념패를 빔진우 기술자에게 건넸습니다. 당신들은 이 마을에 빛을 준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우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한국 기술자 중 한 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같았어요.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웃으며 일한 적이 있었죠.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답니다. 기술자 중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라는 말이 끝내 입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아침, 마을 아이들이 직접 만든 땡큐 코리아 현수막이 트럭 옆에 걸렸고 마지막으로 무사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술자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동자에 다시 만날 날의 약속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갑자기 돌아서더니 몰래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기계만 다뤘지만 이렇게 마음을 고친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조용히 일어나 마을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5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청년들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사, 자카리아, 파디마, 압둘, 사라. 여러분은 모레사 청년 에너지 인재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한국 연수 초청장과 항공권,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할 마을 깃발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광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울음 섞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족장 무바라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손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고 마을 한복판엔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을은 스스로 빛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모레사 마을은 한국의 도움으로 스스로 지켜갔습니다. 청년 무사와 자카리아, 파디마는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후 매달 우물 유지 데이터와 전기 생산량을 저에게 공유해 주었고 장비가 노후되거나 이상이 생길 때면 한국 기술자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수리 방법을 직접 물었습니다.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와 다른 기술자들도 그 요청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화상으로 설비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보내주며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을 지켜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무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괜찮습니다. 대신 근처 나카라 마을이 3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이들이 이제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건 더 이상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이어진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곧장 말했습니다. 클레르, 이건 단순히 정비 점검을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립이 전염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만에 저와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다시 모래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2년 전 사막의 바람 속에서 말라있던 마을이 지금은 물줄기 따라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처럼 조용히 펌프를 점검하던 청년 무사와 그를 도우며 메모를 남기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맞이했던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 밤이면 별빛 아래 아이들이 조용히 잠들던 그곳이 지금은 너무도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작은 간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래사 자립마을 1호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지원.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저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급수 시스템을 도운 것뿐이었는데 마을은 살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로 향하자 낡고 무너졌던 교실 대신 알록달록한 새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아이들이 매달려 손을 흔들고 있었고 밝은 조명이 교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라가 저와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를 발견하곤 달려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바라의 목소리는 전보다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한국어 반이라고 적힌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준비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한국이라는 가사는 어색한 발음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급, 인프라 구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배움과 자립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기계의 원리까지 이해하고 있었고 전기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도 이제는 한국 기술팀 없이 스스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성숙해진 얼굴의 마마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전공했고 지금은 마을 전체 전력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배터리 시스템은 정전 없는 밤을 가능하게 했죠. 전에는 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저녁에도 책을 읽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4명의 청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라투는 한국에서 교육 행정을 배워 마을 학교의 운영을 체계화했고 유스프는 보건센터를 새롭게 정비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디알로는 도시농업 기술을 도입해 가뭄에도 견디는 작물 재배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미는 한국식 공동체 행정을 통해 마을 회의를 정례화하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자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무대 위 마을 족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족장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주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족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5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은 2년 전 한국에 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배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기에 이 마을이 변한 것입니다. 졸업장보다 더 값진 환영을 받은 5 청년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족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예전엔 고장나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가 와서 고쳐주기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기를 유지합니다. 이젠 더 이상 도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을을 지키는 주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며 저도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우리는 단지 기술 매뉴얼을 전달했고 수십 번의 연습을 진행했을 뿐인데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기술 디렉터 김진수 씨는 바라와 함께 별이 떠있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한국 기계는 왜 고장이 잘 안 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장 안 나는 기계는 없어요.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네요. 고장이 나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마을.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모래사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을요. 기술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건 사람의 손과 마음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의 본질은 신뢰, 교육,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연결이 아닌 서로를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래사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술과 정신은 단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의 삶과 존엄을 바꾸는 살아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곳 모래사에 찾아온 빛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고 함께 손을 맞잡는 것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불씨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위대한 발명에서 나오지만 진짜 기적은 사람의 진심에서 만들어진다고요.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건 거창한 연설도 요란한 선전도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도 자신처럼 돕고 이름도 모를 누군가의 어둠을 함께 밝혀주는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메마른 사막에서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셔주던 물에 감격해 무릎을 꿇던 이들. 혹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국어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고 작은 손길 하나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빛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 불씨가 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다음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